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네, 간밤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꿈틀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67,000달러대에서 보합 흐름을 보이던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간밤에 7만 달러를 넘으며 현재는 69,900달러대 부근에서 이제 보합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종잡을 수 없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어떻게 일주일 만에 투자 심리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라는 언급들이 커뮤니티에 지배적으로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격을 중단기적으로 맞추겠다라는 생각이 참 무모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크립토 마켓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을 필두로 다시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가격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4.72% 상승한 69,9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4.54% 상승한 3,594달러대, BNB의 경우는 3.7% 상승한 589달러대 나타내고 있으며 솔라나의 경우는 3.61% 상승한 188달러대, XRP의 경우는 2.36% 상승한 0.64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2%,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이제 16.3%, 비트코인의 이 반감기의 경우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5여일 정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현재 이제 장중 70K 7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런저런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헤드라인에는 연준의 완화, 양적 완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상승을 했더라면은 이전부터 상승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에 이런저런 이유들이 이제 갖다 붙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용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7만 달러를 다시 돌파했다. 미국 통화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바닥 다지기를 마친 비트코인을 다시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였던 7만 3,700달러대를 기록한 후에 6만 8,000달러대까지 6만 800달러까지 미끄러졌다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강세장이 단기 조정으로 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서 강세 배경은 불분명하지만 이제 기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불분명한데 이 신고가 경신호 조정됐던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오르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내달 다음 이제 반감기가 예정된 점 역시 비트코인 투자를 자극하고 있다라는 이유를 견해를 내비치게 되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뭐 천국과 지옥을 이제 왔다 갔다 한다. 6일 만에 1억 원 탈환, 이제 6일 만에 1억 원을 탈환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6일이 아니라 뭐 거의 30일 정도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동안 이제 그 펀딩비도 많이 안정화가 되고 김치 프리미엄도 많이 안정화되는 등 단기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간 것들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7만 달러를 재개하면서 저가 매수세 유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언급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디지털 헤지 펀드인 이제 인디고 펀드의 나다니엘 코엔의 경우는 6만 달러 근처 매수 호가에 주문이 몰렸다. 더 낮은 수준에서 유동성을 확보해 다음 매수세를 타고 더 높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비트코인 서비스 기업인 스완 비트코인의 샘 칼라한 수석 분석가의 경우는 연준 관계자들은 지난주 금리 인하와 양적 긴축 속도를 줄이는 것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조치는 유동성 상태를 향상해 자산 가격에 긍정적인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유동성 상태의 지표 역할을 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통화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연준의 메시지에 호의적인 반응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 현재 이제 비트코인 관련하여서 2024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상승 시그널들이 많은 해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이제 FOMC를 통해서 연내 3회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이 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 1월 10일 현물 ETF가 미 SEC로부터 완벽하게 승인이 되었죠. 이제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더리움 또한 순차적으로 시간의 문제일 뿐 승인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비트코인의 변화를 이제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래로 금리 인하를 맞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금리 인하 시즌에는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될 것인지, 현재까지만 보았을 때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미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 전반적인 것들이 위험 자산들, 주식이라든지 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외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의 상승이 유독 더 빛나 보이고 있습니다. 전 자산들 중에 1등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죠. 이에 지난 2021년 매달 비트코인의 가격을 거의 정확하게 맞추면서 작두를 탔다라고 불리우던 애널리스트 이 플랜 B의 경우는 이 반감기 비트코인 급등장이 거품이 절대로 아니다, 근본적인 위상의 변화이다 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막대한 변화를 줄 강력한 게임 체인저이다 라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분석가 플랜 B가 이번 반감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고했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는 4월 20일로 전망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플랜비는 25일 매 반감기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강세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비트코인 실현 가격 차트를 공유하며 자세히 살펴보면 반감기의 가격 상승은 거품이 아니다, 근본적인 점프, 구조적 위상, 구조적 사건, 위상 변화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다음 점프까지 평평해지는 이제 실현 가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실현 가격은 비트코인이 온체인에서 마지막으로 이동했을 때의 가격을 모두 더한 것을 이제 비트코인 개수로 나눈 것으로 평균 거래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외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이번 상승장 지금 현재 불장을 맞이했습니다. 불장 안으로 들어온 이제 초입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상승장 정말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을 하게 될까요? 이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전과는 확실하게 다른 양상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가격이 73,000달러대에서 68,800달러대까지 하락을 했을 때, 그럼 그렇지 이 반감기 전에 이제 조정이 오면서 이제 50K도 무너질 수가 있다, 49K, 45K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언급들도 나왔지만 지금 어떤가요? 다시 반등을 하면서 거의 7만 달러대 부근에서 다시금 모습,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고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15만 달러까지는 기존에 조금 무조건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15만 달러가 아니라 20에서 25만 달러가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40에서 50만 달러까지는 충분하게 고점을 도달할 수 있지 않나. 하나로 치면은 약 5억에서 6억 5천 정도 되는 금액이죠. 지금 비트코인이 거의 1억 원 가까이 육박했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절대로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장기적으로 정말 10년을 내다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한 개당 이제 100억 원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비트코인이 금보다 투자 가치가 크다라는 언급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금도 ETF 출시 후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었듯이 이 비트코인도 이제 ETF가 출시가 되었으니 금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금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언급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지금 은의 시가총액은 뛰어넘었죠. 금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것이 이제 해외에서는 한 2년 정도 걸릴 것이다. 이제 국내에서는 대한민국의 분석가들의 경우는 1년 내에 따라잡을 것이다 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 다 공통적으로 시간의 문제이지 금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에 한 점에 모이고 있는데요.
그렇게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1BTC당 100억 원이 절대로 꿈이 아니다라는 것이 현실화되는 거죠.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경우 또한 암호화폐 관심에 대한 고객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 또 이더리움 ETF도 승인될 전망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월가의 모든 자산 운용사들, 투자 은행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대부분의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는 이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비트코인의 엄청난 매수세를 위해서 자금을 준비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상상 이상의 규모입니다. 현재까지 크립토 마켓에 돌아다니던 규모보다 더욱더 많은 규모들이 현재 유입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이 그 어느 때보다 슈퍼사이클에 가깝다. 그리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어떠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냐? 단기간에 크립토 마켓을 통해서 자산의 계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몇 계단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라고 많은 분석가들과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고 똑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100%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후에 비트코인이 분명히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겠지만은 현재와 같이 과거와 같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모두가 좋다라고 할 때는 진짜 좋은 게 아니죠. 안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미 SEC가 법원의 리플사에게 이제 2조 6,800억 원 벌금형을 요청했다라는 언급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리플사가 SEC에 한 게 아니라 SEC가 법원에 이제 리플사 보고 2조 6,800억 원 벌금형을 요청을 한 것인데요. 내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SEC가 법원 제출 브리핑에서 리플사에 대한 이제 20억 달러, 한화 약 2조 6,800억 원의 벌금형을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제시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사 최고 법률 책임자는 26일 자기 자신의 이제 X.com 계정을 통해 SEC의 법원 제출 브리핑 후에 SEC와 리플사가 가진 25일 미팅에서 SEC가 판사에게 20억 달러의 벌금형을 요구한 사실을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알데로티는 자세한 브리핑 전문은 26일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SEC는 허위를 포함한 잘못된 정보 기재로 시장이 큰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리플사를 넘어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외의 내용은 과거 내용들을 반복하는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리플사가 이제 SEC와 같이 소송 관련하여서 좀 비공개하는 것들도 합의를 하고 뭔가가 순차적으로 좀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SEC가 이렇게 준비를 또 하고 있던 것이죠. 이제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였던 이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이 2020년 12월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4년여가 넘는 시간 동안 4년여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소송이 과연 언제쯤 끝나게 될 것인가요? 작년에는 올해 끝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했고 이제 올해는 또 내년에 끝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또 내년에는 내후년에 끝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이 소송이 끝났을 때 XRP의 가격이 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 한번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6포인트 상승한 81포인트 기록하면서 익스트리미 그리드 이 극단적인 탐욕 단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7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영상 녹화 시작했을 때가 6만 9,800달러대, 900달러대였는데 다시금 7만 달러대를 넘으면서 이제 단기 전고점이었던 7만 3천 달러대를 넘을 수 있을지 7만 3,800달러대를 다시금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7만 달러대가 넘으니까 펀딩비도 이제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감기 전 8만 달러를 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